1990년대 미국에서는 딸이 아버지나 삼촌을 아동 성범죄 혐의로 줄줄이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담사들까지 치료에 가세하면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아동기 성범죄에 당한 기억을 지나치게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내담자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담사들은 유도신문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어린 시절 성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면요법, 상상훈련, 꿈분석 등을 통해서 몇몇 내담자들은 자신의 무의식 안에 있던 끔찍하고 어두운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판사, 검사, 배심원들은 온몸을 떨며 생생하게 증언하는 딸들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아버지와 삼촌들을 수감시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후한무치한 진짜 범죄자도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다시 되찾고 싶고 자신의 결백함을 알리고 싶던 아버지들은 심리학자 로프터스를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 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당신의 연구에 관해 꼭 알아야겠습니다. 로프터스는 어린 시절 가짜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지만 곧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일반인들한테 가짜 성범죄 피해 기억을 주입해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고요. 곧바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14살 소년 크리스에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줍니다. 그중 하나는 쇼핑몰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너가 5살 때 쇼핑몰에서 잃어버려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 하지만 크리스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그때 너 찾아주신 할아버지 정말 기억 안 나니? 연구진은 크리스에게 매일 이 4가지 사건에 대해 글을 쓰라는 과제를 줍니다.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하고요. 크리스는 글을 적을 때마다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렸었던 기억을 점점 더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곳이 장난감 가게 앞이었고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가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윗부분이 대머리였고 안경을 썼었던 것 같지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엄마가 크리스를 크게 혼냈던 때의 기억도 났습니다. 몇 주 후 로프터스는 크리스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4가지 기억이 각각 얼만큼 선명한지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크리스는 각각 1점, 5점, 8점, 10점을 주었습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4가지 중 쇼핑몰 사건은 연구진에 의해 제공된 가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가짜 기억에 8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로프터스는 이번엔 워싱턴 대학교 대학생 24명을 상대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25%의 성인 남녀가 가짜 기억을 진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기억이 아동기 성범죄만큼 트라우마틱하진 않겠죠. 그래서 캐나다, 이탈리아 등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났다, 포악한 동물에게 공격을 받았었다, 이런 가짜 기억을 실험 참여자의 약 50%에게 주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프터스의 실험 결과들은 몇몇 치료사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치료받는 환자들한테도요. 그녀는 고소를 당했고 5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초청 강연에서는 무장요원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요. 그녀를 해고하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녀는 다음과 같은 차 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 참가자들에게 묻습니다. 달리던 차가 반대편 차를 쳤을 때 시속 몇 킬로미터였던 것 같은가요? 참가자들은 평균 55km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로프터스가 두 번째 참가자들한테 달리던 차가 반대편 차를 박살냈을 때 시속 몇 킬로미터였던 것 같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참가자들은 평균 66km라고 대답. 이번에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실험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히게 될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어요. 군인들은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신문을 30분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문했던 사람을 여러 사진 중에서 고르도록 했어요. 하지만 로프터스와 연구자들이 실제 신문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상시키는 정보를 계속 제공할수록 많은 군인들이 신문관을 잘못 지적했고요. 실제 신문관과는 하나도 닮지 않은 사람조차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any people believe that memory works like a recording device. You just record the information, then you call it up and play it back when you want to answer questions or identify images. 오늘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한 사람의 기억은 책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글이나 위키피디아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편집할 수도 있지만 남조차 기억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실 아주 어릴 적 여러분이 삶은 달걀을 먹고 응급실에 갔고 일주일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면 과연 삶은 달걀을 덜 먹게 될까요? 로프터스의 연구 결과 그렇다고 합니다. 그녀는 탄산음료,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등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너가 아팠었다는 가짜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문제에 대해 묻습니다. One night the couple went out for a romantic 스티브 타이터스는 시애틀에 살던 31살 식당 매니저였습니다. 약혼녀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타이터스의 차를 세웁니다. 강간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용의자의 차량과 타이터스의 차가 비슷했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터스는 그 강간범과 조금 닮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진을 찍어 용의자 명단에 올려 피해자에게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타이터스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재판이 시작되고 피해자가 증언대에 섰을 때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판사님, 저 사람이 맞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타이터스는 유죄 판결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타이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전화를 돌렸고 숱한 거절 끝에 드디어 한 기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 기자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줍니다. 신범은 결국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만 50번의 강간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타이터스는 석방되었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고되어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약혼자도 떠났습니다. 타이터스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를 만나요. 그녀는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음을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최종 판결을 앞둔 며칠 전 35세 타이터스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합니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 30년을 복역하는 피의자들 중 약 300명은 DNA 검사의 발달 덕분에 무죄가 입증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75%가 거짓 기억에 의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로프터스의 연구처럼 기억은 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기억을 더 자주 조작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과거이지만 동시에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로프터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 성적이 실제보다 더 좋았다고 기억하고요.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기억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투표하지 않은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기억들은 우리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기억은 우리 정체성의 기초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기억이란 건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로프터스는 말합니다. 어쩌면 추억 속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실제로 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요? 만약 이런 기억 조작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이건 윤리적일까요? 로프터스는 오랜 소송으로 지쳤지만 원고가 주장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기죄 등 21가지의 혐의 중 20가지의 혐의가 결국 기각되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로프터스의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거짓 기억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사법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증거가 목격 진술뿐인 경우 법정에서 더 신중하게 다루게 되었고 아동기 억압된 성적 기억을 과도하게 다루던 그런 치료 관행도 사그라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연구는 잘못된 기억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